Kim Chan-jung is the CEO and principal architect in charge of the architect firm, The System Lab, and he is also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Kyunghee University. He was invited to the 10th Venice Biennale held in 2006 and was selected as one of the 6 young Asian architects to take note of. He is an acclaimed architect who gains recognition in and outside of Korea. He worked on the white, curved office building located on the northern end of the Hannam-daegu Bridge. He also worked on many buildings, including the Seoul Fashion Store, the Design Strategy and Research Center in Yangsan City i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Hangang River Pedestrian Tunnel Project, and many more. CEO Kim Chan-jung captures everyone's attention with unique construction that maximizes the beauty of curves. He recently constructed a hotel on Ulleungdo Island, and this hotel won England's Wallpaper Design Award for Best New Hotel in 2019. CEO Kim Chan-jung of the System Lab is an architect who creates masterpieces. Let us learn more about him on Heart to Hear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제 건축하신 작품이 영국의 저명한 건축 잡지인 The Wallpaper가 발표한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세계 최고의 호텔로 선정이 되었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많이 놀랐고요. 네. 아마 그 프로젝트는 울릉도에 있는 작은 리조트인데, 네. 지금 현재 그 한류 문화,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 문화적 흐름 때문에라도 해외에서 이제 한국의 건축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다 보니 이제 그 울릉도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네.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준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도 건축가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차세대 건축가 이제 그걸 세계에서 한 20명 정도를 이제 선정하는 네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좋게 봐주셔서 네. 그래서 어쨌든 선정이 돼서 네. 그 울릉도 리조트까지 좋은 네.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해주신 울릉도 리조트 사진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울릉도 북쪽에 보면은 네. 이제 그 송곳산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산인데 네. 그 벼랑 끝에 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대지 현황과는 많이 다르고 너무 주변 자연이 그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어떤 건물이라는 형태로 짓기보다는 네. 뭔가 그 오브젝트, 이건 건물이 아니라 뭔가 이 자연에 어울리는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로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개념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와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울릉도의 그 사이트에 가서 있으면서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느끼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조용한 듯하지만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별과 하늘과 파도 그런 여러 가지 동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걸 다 좀 담을 수 있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각각의 방들이 전부 다 다른 방향을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방에서는 이제 일출을 보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또 일몰을 보는 방이 있고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방이 그 주변 경관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계가 됐었습니다. 예. 위치 자체가 바닷가 근처이다 보니까 지형적 특징 때문에 좀 신경을 또 더 쓰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셨나요? 일단 그 바닷가의 면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네. 이게
그 일반적으로 도시에 짓는 것보다 이제 훨씬 어렵거든요. 가장 크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염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바닷가에서 날라오는 그 염분 때문에 그 건축물이 쉽게 노화가 이루어지고요. 네.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짓는 건물에 대한 소재를 어떤 걸 쓸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고 또 바람이 또 많이 강하죠. 그리고 울릉도는 특히 또 겨울에 눈이 또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네네. 가장 어떤 극한적인 자연 환경에 접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 같이 돼서는 안 되고 굉장히 특별한 솔루션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UHPC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 콘크리트를 처음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제 네. 초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건데 철근 없이 굉장히 얇게 어.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부어서 캐스팅을 해서 지은 건물로는 이제 울릉도 건물이 이제 세계 최초로 완성된 오, 사례가 네.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으면 굉장히 묵직하다는 인상이 강한데 좀 둔탁하고요. 예, 네네. 그러고 굉장히 좀 매시브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얇게 칠 수 있는 이유도 이제 철근을 안 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육중한 것보다는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을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가볍게 좀 겸손한 태도로 가려고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트의 특성상 그 UHPC라는 거를 쓰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접근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저희가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예. 네, 사진 보시면서 조금 더 많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이제 영국의 이제 패션 디자이너 분이 이제 한국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이제 오픈하면서 의뢰를 한 작업이고요. 네. 정말 그 맥시멈보다 더한 걸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더 크게 해달라고. 이제 음. 법적으로는 제한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요구하시다 보니까 네. 저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찐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바닥 면적을 늘리지 않고도 공간을 더 크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게 이제 부풀어 오른 거죠. 건물 자체가. 그래서 매우 특이한 형상의 건물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저 건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건물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프로젝션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네. 저거는 뭐 마시멜로 같다 또는 뭐 이빨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뭐 낙타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현상이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네. 그냥 누구나 자기가 건물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네. 서울에 사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 건물을 놓고 어떤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경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위트인 거죠. 그래서 저 작품 이후로 제 작업에서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러를 만드는데 많은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한남동의 네. 오피스 건물입니다. 예,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하루에 8시간을 이제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한 공간에 있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피스 빌딩을 설계할 때 어떻게든 이게 아웃도어 스페이스를 좀 만들고 싶었고 근데 그거를 그 발코니 같은 걸 만들면 그게 면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거를 이제 건축주분들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죠. 그래서 발코니를 다 이렇게 위빙 시키면서 이제 익스텐션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만든 거예요. 사실 보통 이제 샤시랑 그 유리를 해가지고 저거를 막아가지고 실내로 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발코니 면적을 다 빼고 그래서 실제로 저 건물이 지을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주분도 해피하고 이제 네. 저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잠깐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네네. 마시고 예,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피스 건물처럼 안 보이고 좀 그 빌라 같이 좀 보이죠.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관공서고요. 미래 디자인 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양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관련 공무원 분들이 그 디자이너들을 상대하면서 이제 국가 과제 같은 거를 이제 심사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뿌리기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인데 네. 그 관공서지만 관공서 같지 않게 하려고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쓴 거고요. 굉장히 하이실링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네. 그 이게 천장고가 높으면 사람이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된다는 이제 실질적인 논문의 네. 그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제 디자이너 같이 이제 사고하고 디자이너를 상대하신다면 이제 더 좋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창고형으로 지은 건물이죠. 이거는 건축물은 아니네요. 예, 이거는 네. 터널입니다. 터널. 네네. 그 한강 그 체육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올림픽대로 하부로 통과해야 되는 이 보행자 터널이 있는데요. 이제 네네. 그 터널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저게 이제 제 첫 프로젝트입니다. 제 첫 프로젝트고 저거는 소재는 이제 그 당시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건축 자재를 가지고는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폴리카보네이트는 보통 우리가 여행용 가방도 다 같은 소재로 돼 있는데 네. 그런 걸 제품으로만 경험하다가 그게 어떤 구조물의 그 스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막 두들겨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두들겨 보고 쳐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반응들이 굉장히 유쾌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게 안 깨지는 소재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만달리즘 같은 경우에 대한 그 방지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 효용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였죠 그 당시에. 네네. 제가 듣기로는 예술가로 불리는 걸 싫다고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건축물 설계를 하실 때 예술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고객, 클라이언트의 이제 요구 이런 것들을 네.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작품들이 예술 작품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일단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그 한번 그 익스트림하게 펼쳐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 나가는 걸로 역순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처음에 그 제약 조건 자체를 딱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네. 이제 시작하는 지점도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굉장히 자유롭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막 이게 그 브레인스토밍을 막 이렇게 하면서 꿈을 꾸다가 조금씩 이제 현실로 쳐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현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는 뭐 프로젝트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예술가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의 자산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네. 보통은 평생에 건물을 몇 번이나 짓겠어요. 그러니까 각자한테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어떤 예술가적 마인드로 어프로치할 수 없다. 뭐 이 정도 의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맞아요. 보통 뭐 집을 짓거나 어떤 공간을 디자인할 때도 그러니까 예. 실내 디자인만 하더라도 그냥 예뻐 보이게 디자인하는 것과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보기 좋게 만드는 거하고 완전 네. 천차만별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일반 건축물과 좀 다른 이제 대표님의 프로젝트 이제 건축물을 보는 사람들의 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어떤 반응들을 경험을 하셨는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받는 반응은 네.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건물하고 좀 다른 방식의 표현을 쓰니까 네. 저거는 돈이 많이 든 거냐, 네.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든 거냐 저런 거는 이제라는 그 어떻게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와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만져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저는 그게 재밌거든요. 아, 과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쓰담쓰담 만져보는 그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훨씬 그게 사람들하고 상호작용 네. 그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건물이 가까워 그 사람들과 가깝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런 건 어떻게 생각을 했니라는 그렇죠. 어떤 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그 서양 화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인체 선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감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집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었고, 근데 모든 건물들이 그렇다고 어떤 곡선을 가져야 된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성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해석을 제가 찾아서 갖고 가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는 이제 곡선을 쓰면 좀 더 합리적으로 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곡선을 쓰면은 직선보다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세상에 가만히 보시면 직선인 게 의외로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건물이 정말 가장 직선적인 요소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 뭐 또는 표현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지는 뭐 이런 관계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The true value of architect Kim Chan-jung's pieces is not limited to the unique materials and beautiful curves on the outside. His architectural pieces pay attention to the natural scenery on the outside and also show consideration for the lifestyles of those living in the buildings. This is the main reason why architect Kim Chan-jung's pieces are recognized in the architectural circle in and outside of Korea. What kind of obstacles did he overcome to gain recognition as an international architect? We will now learn more about architect Kim Chan-jung's life. 그러면 처음 건축가의 꿈을 꾸게 된 건 언제쯤이었나요? 뭐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저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네.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다녀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 그리면서 그 길 옆에 그 건물들을 계속 그렸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왜 이렇게 다 똑같은 건물밖에 없지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물어봤었대요. 제가 좀 이렇게 똑같지 않은 거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효시인 것 같고 그게 네. 아마 뭐 굉장히 어렸을 때죠. 뭐 한 대여섯 살 때였던 것 같고 네. 근데 나중에 그 산업 디자인 쪽이 훨씬 많이 매료가 돼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게 이제 잠깐 그때 꿈이었는데 네네. 그걸 또 이제 아버지가 만류하셔가지고 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는 작업들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네. 그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 쪽에 어떤 방법론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아까 뭐 폴리카보네이트 가지고 뭐 네네네. 하고 뭐 어떤 새로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틀, 그러니까 우리가 몰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몰드 같은 것도 다 건축보다는 이제 산업 디자인 쪽에 그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있다고 뭐 스스로 위로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졸업을 하셨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 또 유학을 떠나셨는데 유학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그 전에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었고 네. 정말 우물한 개구리니까 바깥 세상은 어떻지라는 굉장히 아주 단순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할까? 실제로 다른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의지로 인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이렇게 유학 이후에 또 버스턴의 KSWA 수석 건축가로 일을 하셨어요. 그 회사는 이제 그 재미 건축가 이제 우규승 선생님 사무실이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사실 원래 이제 다른 이제 미국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네. 보스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컴피티션이 이제 열렸는데 그 컴피티션에 한 3개월 동안을 준비를 해서 냈는데 그게 이제 당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기뻤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프레스 릴리즈 나오고 막 이럴 때 이제 제 이름이 이제 빠진 거죠. 제 이름이 빠지고 아예요. 아예 빠지고 이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이름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네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고 그 얘기를 이제 우기준 선생님이 들으시고 네. 이제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거기서 잘 지내게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KSW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셨고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을 하셨는데 한국에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한국에는 네. 어떻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학교로 이제 임용되면서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좋긴 한데 이제 그 다이내믹스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학교라는 그렇죠. 느낌은. 그래서 이제 제자랑 같이 이제 작업실을 그냥 재미 삼아서 작업실을 이제 둘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네. 그게 일이 점점 커져서 이제 사실 지금의 사무실까지 이제 커지게 된 겁니다. 이제. 네네. 사무실이라고 하시는 바로 그곳이 The System 네네, Lab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System Lab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기업들의 이제 사옥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리조트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고 중국의 샤먼 거기 이제 그 웨딩 채플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섬 하나에 이제 그 세계에서 건축가 8명을 뽑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그 서로 다른 웨딩 채플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섬에는 8개의 웨딩 채플이 있는 거고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리조트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시설 그래서 약간 뭐 일종의 카페 같은 건데 약간 그 공유 오피스 같은 거랑 같이 병합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글쎄 느낌이 약간 테마라고 해도 될까요? 느낌이 굉장히 다른 프로젝트들인 것 같아요. 네, 성격들이 다 달라요. 네네, 굉장히 예. 다르네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앞으로 작업을 꼭 해보시고 싶은 프로젝트들이 물론 많겠지만 네. 그중 이것만은 꼭 내가 하고 와야 말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모습에 또 누구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일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게 건축가가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사실 제가 2006년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 그 초청돼서 전시를 했었던 거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The Last House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 집이라는 건데 이제 사실 이제 납골당이에요. 이제 납골당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는 마지막 집. 그래서 그 이제 수직형 납골당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타워식으로 된 거를. 저는 그걸 정말 꼭 해보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가 사실 그 프로젝트이거든요. 뭐냐면 아직 못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어보지 못한 프로젝트에 가장 관심과 애착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 납골당 프로젝트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제가 그 전에 생전에 계실 때도 내가 설계한 납골당에 가는 그거를 이제 꿈꾸시고 그때까지 잘 견디셔야 된다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꼭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고 저도 이제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마지막에 정주할 집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그 제목 자체 The Last House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Last House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많은 예술 작품들이 된 대표님의 이제 건축물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로 각광받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축에 대한 글쎄요,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